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프와 그다음에 등속 운동의 특징,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우리가 공중에서 어떠한 공 같은 것을 떨어뜨렸을 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공기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공기 저항이 만약 없을 때,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이것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간과 속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영상 한번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같이 볼게요. 공기 저항 없이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는 자유낙하.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작용한다면 무거운 것이 먼저 낙하할까요? 당연히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한 아리스토텔레스. 당연히 갈릴레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무거운 상자는 빠르게 떨어지고 가벼운 상자는 느리게 떨어집니다. 둘을 묶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둘을 묶으면 무거운 물체보다 느리게, 가벼운 물체보다는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 무거운 물체보다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 두 가지 생각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가정이 틀린 것이죠.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이 낙하합니다. (1971년) 달에서 망치와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갈릴레이가 옳았습니다. 영상 잘 봤나요? 지금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는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같은 곳에서 낙하시켰다면 떨어지는 시각이 같을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떨어지는 물체 운동을 보면 처음엔 정지해 있다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이때 빨라지는 속력은 약 1초마다 9.8m/s씩 빨라져요. 근데 이것은 공기 저항이 없다면 모든 물체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빨라지는 양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한 공 낙하 실험을 분석하여서 시간과 속력의 관계가 자유낙하 운동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실험 영상 살펴볼게요.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료의 색
B의 공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표시한 B의 구간마다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구간별로 잘라서 그래프에 붙입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낙하하는 공을 살펴봤더니, 자, 속력이 처음보다 점점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것이 뭐 조금 증가했다가 더 많이 증가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양은 일정하게, 자, 증가하는 양은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자, 비례하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자유낙하 운동은, 자, 어떤 물체든, 자, 1초마다 9.8m/s씩 빨라진다. 여러분들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서 교과서 108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기 중에서 이러한 낙하 실험을 하게 되면요. 자, 무거운 공과 그다음 깃털같이 공기저항을 많이 받는 가벼운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공이 먼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공기의 저항이 작용할 때 공기 저항 때문에 무게가 작고 표면적이 넓은 애들은 좀 더 속도가 느려지는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 이것을 공기의 저항이 전혀 없는 중력만 작용하는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간단한 실험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동영상 촬영 장치를 준비합니다. 진공 낙하 실험 장치를 뒤집어 세우면서 공과 깃털이 동시에 낙하하는 장면을 촬영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관찰하여 바닥에 도착할 때 공과 깃털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진공에서 자유낙하하는 두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합니다. 자, 이렇게 자, 진공 상태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시키면요. 자, 물체가 가볍던, 무겁던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로 속력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떨어지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1초마다 9.8m/s씩 빨라지는데요. 자,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는 이 양을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9.8m/s 제곱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공기 저항이 없다면 1초에 9.8m/s씩 속력이 빨라지면서 낙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무거운 물체에는 좀 더 큰 중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거운 평지에서 어떤 물체를 여러분들이 마찰력에 일을 해줘가지고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해줘서 어떠한 물체를 평지에서 이렇게 굴려갈 때도 동일한 속력으로 움직이려면 가벼운 물체보다는 무거운 물체에 좀 더 많은 힘을 줘야 동일한 속도로 그 물체들 두 개가 움직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중력도 질량이 큰 물체에는 좀 더 큰 중력이 작용하고요. 질량이 작은 물체에는 좀 더 작은 중력이 작용해요. 하지만 이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속력의 변화량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영상들 살펴봤으니까요. 자, 학습지 3단원 3페이지 펴서 자,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3페이지 펴시다. 자, 학습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자유낙하 운동 오늘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아주 중요해요. 자,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진공 상태에서 자,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자,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정지시켜 놨던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속력이 증가하는데요. 자,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느냐? 중력이라고 하는 지구 중심에서 잡아 끄는 힘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물체에 힘을 주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계속 가만히 정지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물체에 힘을 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속력의 변화가 생기면서 물체가 움직이게 되죠. 자, 우리가 공을 놓으면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해 봤어요. 아까 실험 영상에서도 봤었죠? 자,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간 간격으로 찍은 연속 사진을 우리가 자, 찍힌 공간마다 일정한 점을 찍어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동일한 시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봤더니 자,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점점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죠. 자, 동일한 시간 동안 이렇게 이동 거리가 점점 늘어난다. 이동 거리가 커진다는 얘기는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를 자, 시간과 속력에 따라 이렇게 그래프로 이 운동을 나타내게 되면요. 자, 속력은 증가해요. 어떻게 증가하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증가한다 혹은 빨라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 시간, 자, 시간, X축을 시간으로 하고 Y축을 속력으로 했을 때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 등속 운동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자, 등속 운동에서는 X축은 시간이었지만 Y축은 뭐였나요? 그렇죠. 이동 거리를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등속 운동에서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직선 형태로 나타난 거를 볼 수 있었죠. 자, 이 등속 운동과 다른 점은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내 줄 수 있다. 그럼 여기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빈칸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자,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 이차 함수를 배우는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제곱에 비례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등속 운동은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런데 자유낙하 운동은 자, 이동거리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속력으로 이 Y축을 제시했을 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이동거리는 이렇게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량과 자유낙하 운동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볼게요. 자,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자, 진공이라면 공이던 가벼운 깃털이던 속력 변화가 어떻습니까? 동시에 떨어지죠? 같아요. 같다. 속력의 변화량은
자, 어떤 물체든 질량이 많이 나가건 적게 나가건 속력 변화는 같습니다. 얼마로 같냐? 자, 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은 1초마다 약 9.8m/s씩 빨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0이었다. 1초 후에 9.8m/s. 그 다음에 2초 후에는 요것의 2배. 이런 식으로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물체의 중력이라는 지구 중심에서 잡아끄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력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자, 우리가 작용되는 중력의 크기는 힘의 크기니까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인 뉴턴으로 표시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질량,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뉴턴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 뉴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질량과 무게를 많이 구분하지 않고 쓰잖아요. 하지만 중력의 크기는 힘의 크기고요. 질량은 분동이나 이런 것으로 재서 달에서 재든 지구에서 재든 그 행성이나 위성의 중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값을 질량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의미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질량 1kg이면 이것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힘의 크기로 뉴턴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로 바꿨을 때 9.8을 곱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러면 밑에 있는 R형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질량이 1kg인 R형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질량이 1kg이면 킬로그램 단위에 9.8을 곱해주면 뉴턴 단위의 중력으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1kg인 R형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쓰세요. 9.8 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량이 3kg인 R형이래요. 3kg.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9.8 곱하기 3 해주면 3kg인 R형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우리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계산하면 29.4 뉴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체의 속력이 1초마다 9.8m/s씩 빨라지는 것을 통해서 자,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뉴턴으로 나타낼 때 9.8을 곱해서 나타난다는 거 배웠어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 형성평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함께 봅시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어떠한 운동을 한다. 자유낙하하면 처음엔 정지해 있다가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1초에 9.8m/s씩 점점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겠죠? 속력이 일정하게 커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하게 커진다는 거. 자, 이것을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정리되었으면 2번 봅시다. 자유낙하 운동을 연속으로 기록한 자료와 시간 속력 그래프를 각각 고르세요. 자,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래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점을 잡고 오른쪽으로 운동할 때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 물체의 위치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시작점이라고 써볼게요. 자, 시작했어요. 가는 자, 1초마다 0.1초마다 이러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이동 거리를 자, 비교해 봤더니 일정하네요. 자,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이동 거리를 가져요. 이 얘기는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와 같이 움직이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그렇죠. B와 같은 그래프를 나타내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번의 물체는 자, 처음엔 이만큼 움직였어요. 동일한 시간 동안. 근데 조금 지나니까 요만큼 점점 어때요? 이동거리가 줄어들죠. 동일한 시간 동안. 그렇다는 얘기는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속력이니까요. 속력이 점점 어떻다? 줄어드는구나. 속력이 줄어드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처음엔 속력이 컸다가 점점 속력값이 아래로 내려가는 C번 그래프와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다의 움직임을 살펴봤더니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처음엔 매우 작았는데 점점 어때요? 이동 거리가 동일한 시간 동안 늘어나고 있죠? 그 얘기는 속력이 처음엔 매우 작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속력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A 그래프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속력이 증가하는 거 왼쪽에서는 가나다 중에 다. 자, 오른쪽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A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다 A. 자, 정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1초에 속력이 몇 미터 퍼 세크 빨라지는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1초에 9.8 미터 퍼 세크씩 빨라져요. 자, 이거를 좀 더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를 갖는다. 이렇게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이것만 알아둡시다. 1초당 9.8 미터 퍼 세크씩 빨라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쉽겠죠? 자, 그 다음 자 4번 문제 봅시다.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까닭은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려면 정지해 있던 물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느렸던 물체가 속력이 점점 빨라지려면 무엇이 작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힘이 작용해야 돼요. 그런데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우리가 밀어준 것이 아니라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겨주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까닭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5번, 6번 함께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진공 상태에서 진공 상태라면 공기 저항이 없을 때네요. 자유낙하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공과 깃털 중에서 바닥에 먼저 도달하는 물체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게 공기 중이라면 질량은 작고 표면적은 넓어서 공기 저항을 좀 더 많이 받는 깃털이 조금 더 늦게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 공기 저항이 전혀 없다면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물체 속도 변화량은 모든 물체가 똑같아요. 1초에 9.8 미터 퍼 세크씩 빨라져요. 모든 물체가 동일하게. 그렇다면 먼저 도달하는 물체 없이 두 물체 모두 동시에 떨어지겠죠. 동시에 떨어진다. 정리해 주세요. 자, 두 물체 모두 동시에 떨어진다. 그렇다면 자, 정리해 주시고 공과 깃털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냐? 자, 바로 지구 중심에서 지구상에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이것.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었으면 마지막 7번 함께 볼게요. 질량이 10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몇 뉴턴인지 쓰세요. 아까 1kg에 작용하는 것이 9.8뉴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10에다가 9.8을 곱해주면 10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계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쉽게 바로 98. 단위는 뉴턴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인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질량은 클수록 좀 더 큰 중력이 작용해요. 하지만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속력의 변화값은 모든 물체가 같은 속력 변화를 보인다. 그래서 공기저항이 없는 데서 가벼운 물체, 무거운 물체 동시에 떨어뜨리게 되면 속력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두 물체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면 같은 시간에 지면에 도달할 것이다. 자, 그리고
1kg에 해당하는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의 힘이 작용해요. 자, 무거운 물체에 가벼운 물체에 각각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른 거예요. 동일한 속력을 내게 하기 위해서 중력은 물체의 물체의 질량이 큰 물체에는 좀 더 큰 중력이 작용하고, 물체의 질량이 작은 물체에는 좀 더 작은 중력이 작용해서, 하지만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한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두고 중력 가속도의 시간 속력 그래프,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나타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물체의 운동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일이 어떤 식으로 과학에서는 작용하는 것인지 함께 공식과 더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물리 부분은 내용은 많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일의 양 계산하는 걸로 다시 한번 만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